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유TV의 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뭐요? 가만히 있으세요. 인사 다 시켜드릴 거예요. 자, 인사 시켜드릴게요. 네,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브레인박이라고 네, 박동환 대표님을 모셨는데요. 네, 글로벌 앤 로컬 브레인파크라는 지방 정책을 연구하는 회사 대표님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유TV에서 좀 혁신 사례, 네, 지방 정책 혁신 사례를 좀 소개를 가끔 나와서 해주실 예정입니다. 자주 아니고요, 자주. 네, 대표님, 네, 인사하시죠. 오늘 뭐 대접이 굉장히 자주 오고 안 그러면 그냥 오늘만 오고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근데 부천 사시죠? 네. 네, 상동. 감사합니다. 네, 그 전에는 원미동 사람들. 네, 원미동 이었다고, 사람들이 여기 살았죠. 아, 예. 이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얘기를 할 건데, 주민참여예산 전체 현황에 대해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어요. 네. 왜냐하면 이 현황 통계가 어느 곳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. 근데 이 지방재정 365 사이트, 그러니까 행안부 재정 사이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주민들도 알지 못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거죠. 그래서 우리 지역 사는 우리 지역의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. 네,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나라살림연구소 김미영 연구원이 현황 조사를 하려다가 문제 의식을 틀어서 예, 알 수가 없다. 네, 알 수가 없다. 그래서 지금 알 수 없는 데가 지자체 243개 지자체 중에 한 55개 정도는 알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시민참여, 주민참여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다 검색을 했는데 아예 안 뜨는 거예요. 예, 한 예. 4분의 1 정도가 그렇네요. 네, 그래서 전체 현황이 전체 세출 예산에 주민참여 예산이 몇 %인지 이런 비중과 현황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알지만 뭘 알아요? 그 주민참여 예산이 뭔지를 알지만 네네. 주민참여 예산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네. 자, 주민참여 예산이 뭡니까?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죠. 그러니까 쉽게 그 전에도 이제 주민들이 우리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. 그러면 이제 시군구에서 돈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고 하던 것들이 있었죠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 네. 예산인데 그걸 이제 뭐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그 일정한 틀을 갖춘 단체나 주민 조직이 이제 지방정부에서 준비한 이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뭐 5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하고 싶다, 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된 게 이제 2014년, 13년 이 정도고 그 전에도 많이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243개 단체가 모두 다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요. 그 절차를 보면 주민들이 직접 사업 제안을 하는 공모형이 있고 지금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의견 제시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. 6월이면 거의 주민들이 사업 제안을 다 시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그거를 접수한 사업 제안서를 심사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늦어지긴 했어요, 절차가. 그 다음에 이제 8월달, 9월달 정도에 확정을 져서 이 부서들이, 사업부서들이 한 10월 정도에 예산 편성안을 만들잖아요. 그때 이제 주민참여 예산들이 이 사업부서별로 다 배분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. 예. 근데 참여를 하면 뭐합니까?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, 그리고 그렇죠. 전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행안부가 지금 특히 문제인데요. 이 행안부가 주민참여 예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4월 달에 시행령도 개정을 했어요.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예산 편성 과정이라고 원래 있었거든요. 네.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행령이 개정돼서 주민 그 예산 과정 등이에요. 이게 완전 틀린 말이거든요. 예산 편성은 편성 과정에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예산의 집행, 결산까지, 평가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게 4월 달입니다. 네. 이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지금 행안부가 이 주민참여 정부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
기본적인 어떤 이런 현안 파악도 안 되게 이런 재정 사이트에서 공개가 안 된다는 거는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. 예. 우수 사례로는 성동구 사례가 있는데요. 네. 예. 성동구 경우에는 구 참여 예산하고 좀 집중 좀 해주실래요?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주민 참여 예산이 있고, 2015년도부터 그렇게 구를 알고 있어요. 예, 성동구 참여 예산이 다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그 서울시 구청들은 그 시 참여 예산하고 구 참여 예산하고 네네네. 그 나눠 가지고 선발하고 지원해준 루트도 다르지 않아요?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. 네네네. 묶어가지고 그렇죠. 신청을 예. 받는 게 아니고. 네네네. 정확히 잘 아시네요. 그래서 서울시에도 신청을 하고 또 구에도 신청을 하는데 이제 간혹가다 제가 서울시 참여예산 평가를 해보니까 그 구 민원 사업 있잖아요. 네. 구 민원 사업을 자기네들 자체 예산으로 못하니까 못하진 않죠. 안 하고 이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끼워 넣는 거예요. 그게 아직까지도 관행으로 있더라고요. 네. 이제 알았어요. 술 드시고 오셔서 설렁탕을 먹은 게 아니라 술을 먹고 온 것 같은데. 예. 제일 문제가 되게 대표님이 요즘에 그 플렉스 아시죠? 예. 되게 잘난 척 한다는 예. 거를 요즘 용어로 플렉스 한다잖아요. 자기 자랑. 되게 플렉스가 되게 심하시죠? 영어 몰라. 예, 영어는 모른다고 또 얘기를 하시네요. 그래서 근데 그나마 서울이나 경기도 지자체는 그래도 그 주민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런 걸 네.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내가지고 신청도 하고 하죠. 근데 지방에 가면 못합니다. 그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하니까 이제 법에 의해서 참여 예산 사업을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주민들 만나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만들어서 내주라. 하자. 이걸 해야 되지 않냐. 이렇게 행정에서 생각했던 사업들을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루트 중에 하나로 이제 참여 예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네, 많아요. 맞아요. 근데 서울구청이라 해가지고 뭐 100%또 주민들의 의지대로 이게 사업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. 여기도 네.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 참여 예산 이런 걸 좀 올리자 해가지고 인원에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구 참여 예산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센 지역은 상당히 세지만 또 그렇지 못한 데는 또 공무원이 기획을 하는데 참여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지방 정치는 그러니까 지방 선거라는 어떤 참여 민주주의, 대의민주주의와 그 주민 참여 예산 제도 같은 주민 참여 제도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가 같이 작동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 예산 제도에 참여하시는 건 직접 정치를 하시는 겁니다.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. 더 안 보셔도 돼요. 네, 이제 그만 얘기할 거니까. 네. 그리고 대표님 우리 IUTV가 되게 밝은 방송이거든요. 되게 인상 쓰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아우라를 내뿜지 마시고요. 이게 좀 밝게 웃으면서. 예. 원래는 엄청 밝으신 분인데. 원래 제가 네. 잘 웃어요. 네. 근데 왜 오늘- 아니, 오늘 지금 정책이 일진이- 들어가면 또 심각해지는 심각- 이런 오늘 일진이를 안 줘서. 일진이 안 좋고 설렁탕을 예, 드셔서. 설렁탕 때문에. 그러니까 식당이 뭐 설렁탕이 맛있으면 뭐하냐고. 그러니까 설렁탕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야지 가방으로 들어가고 사람 얘기하고 그걸. 설렁탕 가방에 들어가신다. 근데 식당이 되게 유명한 식당인데 네.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나올 때까지 저희가 댓글 달아드릴게요. 식당에다가 댓글. 식당 이름 B 식당.